안녕하세요. 한의사 영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의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쓰는 에너지는 적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만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어서 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체질도 비만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제가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만이 그래 나는 선천적으로 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거니까 내 책임 아니야 뭐 어쩔 수 없어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비만의 체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내가 후천적으로 비만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지지 않으면 절대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편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누구나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을 뺄 때는 배가 고프게 살을 빼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일단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을 뺄 때도 어느 정도 적당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살을 빼셔야지 평생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을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빼시려면 첫째,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이나 점심을 이렇게 굶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심리로 저녁을 더 폭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장에도 좋지 않고 살이 더 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도 공급을 하고 몸에 활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침을 절대 굶지 마시고 꼭 아침을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편에서 한 숟가락씩 덜 먹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덜 먹기 위해서 그릇을 평소에 내가 먹던 것보다 조금 적은 그릇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먹는 양의 3분의 2 정도, 그 정도만 드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바꾸시면 더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 맛을 즐기면서 드시라는 겁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이렇게 한국 손님들을 참 좋아한대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와서 빨리 먹고 빨리 나가기 때문입니다. 외국 손님들은 음식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즐기면서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식사 시간을 즐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10분 내지 20분이면 벌써 음식 다 드시고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 빨리 먹고 나가니까 그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 손님들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또 살도 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 맛을 즐기면서 그렇게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음식을 적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식사로 바꾸십시오. 비만의 주범은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밥, 라면, 뭐 밀가루 음식, 빵, 떡 이런 것들 그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을 찌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줄여야지 우리 몸이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찬을 싱겁게 해서 밥은 조금 먹고 반찬을 더 많이 드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밥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짠 음식을 보면은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은 한꺼번에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꼭 드셔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머리카락부터 손톱, 뭐 뼈, 근육, 몸의 모든 곳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뇌도 수축이 되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항상 단백질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먹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을 빼려면 아침, 점심 식사는 정상 식사를 이렇게 골고루 드신다 하더라도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아예 조금만 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백질 위주로 채소하고 그렇게 드시면은 살이 쫙 빠집니다. 살 빼는 키포인트,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그리고 샐러드를 드실 때는요, 칼로리가 많은 그런 소스를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유하고 그 레몬즙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은 맛도 상큼하고 칼로리도 적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레몬즙이 없으시면 뭐 식초를 섞어서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녁 식사는 일찍 드시는 게 좋잖아요. 5번째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이렇게 한두 모금씩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 바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물은 칼로리는 없지만 이렇게 소화하는데도 불편하고 또 이렇게 위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도 좋지가 않습니다. 위를 서서히 우리는 줄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식사 후 한 30분쯤 지나서부터 물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물을 드시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침 공복에 물을 드실 때는 찬물로 드시면 안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해서 한 컵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또 이렇게 식사 후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30분 전에 공복에서 물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주무시기 전에도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 대신에 드신다고 뭐 커피나 녹차, 음료수 이런 걸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몸에 수분을 자꾸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드실 때는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좋고, 그 차로 드시고 싶으면은 보리차나 옥수수차, 결명자차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로 푼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몸도 붓고 살만 찝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그냥 식사 후에 빨리 양치질 하시고 잠을 더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살도 쫙 빠지고 또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영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언젠간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내일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잠을 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운동은 스트레칭이나 빨리 걷기 등 이렇게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30분 이상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을 뺄 때는 이제 몸이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적응 기간이 거치면 이제 본인이 그 전에 하던 그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과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첫 번째, 통곡물 현미밥. 통곡물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도 느껴지고 쉽게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많고 영양분도 많고,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고소하고 맛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미밥을 주로 드시는데요, 현미밥이 뻣뻣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다 현미 찹쌀을 섞어서 같이 드시면 부드럽고 먹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일, 채소, 베리 종류, 견과류, 그런 것들이 또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인데요. 베리 종류는 이렇게 냉동실에 넣었다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사러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을 때 꺼내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되겠죠.
그 견과류는 그 땅콩, 뭐 호두, 아몬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영양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살이 찝니다. 이게 하루에 한 20알 정도, 땅콩 한 20알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 음식. 식물성 단백질 음식에는 이제 콩, 두부, 버섯나 아보카도 여러 가지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음식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육류 이제 고기죠. 고기는 지방이 없는 살코기로 드시고, 불로 이렇게 구워서 먹는 직화구이가 맛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태워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워 먹지 말고 또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고, 닭고기는 닭 껍질을 벗겨내시고 드시는 것이 이제 살 빼시는데 좋죠. 그리고 어패류는 이제 생선, 조개류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고요. 그리고 달걀과 유제품. 우리가 유제품에서 이제 요거트도 많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게 되는데요. 요거트에는 그 첨가물이 없는 플레인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베리 종류 이런 거, 견과류를 거기다 같이 믹스해서 그렇게 드시게 되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들. 첫 번째, 설탕, 밀가루 음식, 또 흰쌀밥,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안 좋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뭐 여기에 라면, 빵, 떡, 이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다이어트 하시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음료수, 두 번째, 음료수, 소다, 콜라 등 그런 것들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카페인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 등 그런 것들은 이제 방부제도 많이 들어있고 소금도 들어있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고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뭐 칼로리도 많고, 그러니까 튀긴 음식 같은 것도 좋지가 않죠. 뭐 트랜스 지방도 많고. 그리고 또 술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아침 식사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바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먹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트 플레인, 거기에다가 이제 베리류를 조금 넣고요. 너트 종류도 좀 넣습니다. 그게 다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하루 종일 그런 거 챙겨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요거트에다가 얼린 베리를 좀 넣고 하루에 먹을 양 정도의 너트를 같이 넣어서 그래서 견과류를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도 좋고 또 포만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란 하나 하고, 계란 뭐 프라이도 좋고 삶아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과일 조금, 사과인데 사과는 이제 껍질째 먹는 게 좋고 아침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과 아니면 제철 과일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요 정도만 드셔도 점심 때까지 저는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은 이렇게 제가 잡곡밥에다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정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로 주로 드시고, 뭐 두부 같은 거라든가 뭐 생선, 고기 그런 거다가 야채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은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살이 잘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생활 습관을 바꿔서 평생 예쁘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지한방TV 많이 사랑해 주세요.